가슴이 비대칭이면 유방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내 가슴이 짝짝이라면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꼭 보셔야 합니다. 털러머스를 좀 만져보면 되잖아요. 자기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할 것 같은데요? 사망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방암센터 외과 전문의 이세경입니다. 양측의 가슴이 똑같지 않다면 유방암일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비정상적인 비대칭, 즉 짝짝이 가슴은 근래 들어 생겼거나 혹은 심해진 비대칭을 말해요. 대부분의 여성의 유방은 반드시 똑같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눈을 보십시오. 양눈이 똑같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비정상적인 비대칭이냐면 한쪽의 유방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갑자기 증가한 경우, 툭 튀어나와 보이는 경우, 귤 껍질같이 변한 경우, 헐거나 갑자기 들어가는 경우, 심지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유방암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 위에서 말한 증상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으니 저는 괜찮은 것인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그냥 눈으로 보았을 때의 감별입니다.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 방법으로는 손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잘 알고 계신 유방암 자가진단법이 있겠습니다. 유방암 자가진단은 그럼 언제 하면 좋습니까? 유방이 물렁물렁 할 때 하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생리가 끝난 3일에서 5일 후에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자가진단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정확한 진단이 안 됩니다. 손가락 3개를 펴고 손가락 첫마디 바닥면을 사용해서 약간 힘주어서 유방을 눌러서 비비는 느낌으로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원을 그리면서 양측 유방을 빠짐없이 만지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보면 살살 마사지 하듯이 만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쪽 깊숙이 있는 혹을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꼭꼭 누르면서 어느 정도 압력을 가하면서 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여쭤보는 것이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만져야 될지 직선으로 만져야 될지 네모나게 만져야 될지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하시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빠짐없이 눌러서 검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륜을 지그시 누르듯이 유두를 향해서 짜면서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신의 유두를 좀 이렇게 짜는 것이 어색해가지고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비정상적인 피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하였을 때 만져지는 멍울이 있거나 피 같은 것이 나오거나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꼭 저를 찾아와 꼭 유방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뭔가 톤이 좀. 하지만 대부분의 초기 유방암의 경우 이러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기 검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가에서는 40세 이후에 유방 촬영술 검사를 공짜로 시행해주고 있습니다. 이 검사만으로도 많은 수의 유방암이 초기에 발견되고 있어요. 꼭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나라에서 돈을 들여서 해주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은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방암이 왜 발생하는지, 누가 걸리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유방암? 왜 걸릴까요?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걸리는 걸까요? 아직 확실하게 유방암 원인으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유방암의 위험 인자로 생각되는 것들은 성별, 당연히 여성의 경우가 많죠. 남자라고 안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성의 경우가 100배나 많이 생깁니다. 세포의 노화, 암이라는 것은 원래 세포가 제정신이 아닌 노화가 되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미쳐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나이가 드는 것 또한 유방암의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 노출 기간이 길수록, 즉 초경을 빨리 하거나 폐경을 늦게 하거나 임신의 경험이 없거나 폐경 이후 장기간 항호르몬제를 치료하는 경우, 그리고 유방의 방사선 노출, 어린 나이에 림프종 같은 것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했거나 그런 경우, 그리고 체중 증가, 고지방식, 알코올 섭취, 환경 호르몬 노출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중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인자가 몇 개나 되죠? 성별? 내가 다시 남자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노화? 그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초경 나이 및 배경, 임신과 출산? 이런 것들이 조정 가능한 인자들일까요? 유방암에 걸리지 않겠다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빨리 결혼해서 애를 10명쯤 낳으실 건가요? 그렇다고 해서 완벽히 예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중 조절 가능한 위험 인자는 크게 4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체중 관리. 두 번째, 건강한 식습관. 세 번째, 운동. 네 번째, 금주를 들 수 있겠습니다. 금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단순히 유방암의 위험을 낮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이 있으므로 당연히 하시면 좋은 행동입니다. 꼭 시행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방암의 원인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저도 그것을 알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 있지 않고 아마 더 좋은 곳 그러므로 유방암이 생긴 것은 누군가의 잘못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말은 거꾸로 하면 오히려 왜 유방암이 생기는지 잘 모른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조기에 발견하여서 완치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유방암 초기 단계에는 뚜렷한 자각 증상이 없다는 것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